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에피소커 김도영 군사평론가입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잠수함입니다. 네. 페루 리마에서 중남미 최대 방산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이 바로 전시회 현장에서 현대중공업이 시마조선소와 잠수함 공동개발 MOA를 전격 체결했습니다.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일단 전시회 현장에서 체결을 했다는 것과 함께 이 장소에 디나 볼로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같은 주요 인사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MOA를 체결을 했거든요. 전시회장에서 현장 체결을 택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대통령이 왔다라는 건 그러니까요. 우리가 국내 방위 산업을 이렇게 육성하겠다. 육성하겠습니다. 파트너가 또 한국입니다. 거기에 또 현대중공업이. 네, 현대중공업이 뭐 그전에도 초계함 이런 거 진행을 하고 있고 공동 건조죠.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페루 간의 이 특수선 협력, 군함 협력도 있지만 페루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이거 하니까 행사하니까 여기서 또 쇼 한 번 한 거예요. 그런 또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페루 국민들한테 우리가 한국이랑 이런 큰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해. 그리고 기술 이전도 앞으로 많이 해줄 거야.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도 할 거고 잠수함 만드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MOU랑 MOA의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사실 성격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제 페루의 해군에서 잠수함 사업을 하게 되면 선택을 하겠죠. H현대중공업이랑 그렇죠. 같이 공동 개발로 갈 거냐, 아니면 해외에서 또 사올 거냐 네. 이제 이 문제가 또 나오는데 네. 지금 봤을 때는 약간 HD현대중공업이나 지금 안에 들어가는 이 지금 이제 뒤에 소개드릴 테지만 이 HS 1500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는 전투체계 있잖아요. 네. 이걸 LIG 넥스원이 지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현장에 LIG 넥스원도 같이 지금 갔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페루랑 공동 개발로 간다. 네. 그럼 아마 페루 정부가 원한다 그러면 네. 네. 한 스텝 빨리 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네. 지금 페루의 지금 해군 특히 잠수함 전력 어떻게 돼요? 현재. 잠수함 전력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209급 잠수함. 네. 우리 이제 독일제. 네, 장보고 우리나라 장보고원. 그걸 6척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슬슬 이것도 대체해야 될 시기가 그렇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급한 거, 뭐 예를 들어서 1, 2년 내에 뭘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한 4, 5년 뒤에는 사오든 만들든 뭘 해야 네.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MOA를 맺은 걸 보면 네. 잠수함 사업이 조만간 있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잠수함이든 전투기든 지금 세계 곳곳에서 노후화된 무기들을 교체해야 될 때가 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다 한국산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 209급이 제가 예전에 자료조사할 때 네. 정말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요? 거의 해외에서 거의 100척 가까이 돼 있고 중남미는 거의 다 209급이에요. 왜냐면 미국이 디젤 잠수함을 안 만드니까 얘기한 대로 성능도 좋고 네. 김 의원님이 예전에 얘기한 대로 금융 지원도 돼 있고 근데 지금 독일제 잠수함은 약간 애매해졌어요. 경쟁 업체들도 좀 늘어났고 그다음에 현지 생산이라든지 페루가 이걸 진짜 많이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시마라는 국영 조선소에서 이제 우리와 군함 건조도 현지에서 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잠수함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페루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방식이고 MOA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대통령이 와서 현재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정치적 메시지가 굉장히 크죠. 네. 그렇군요. 그럼 앞서서도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그 HDS 1500 예. 이번에 이제 우리가 페루와 함께 개발할 모델인데 이 잠수함이 장보고 3급의 절반 정도 예. 1,500톤급의 잠수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잠수함도 얼마 전에 그 2025 콜롬비아 마르 전시회에서 홍보가 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크기가 작은 잠수함을 제작하면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일단 HD 현대중공업은 우리나라 잠수함 개발 역사를 보면 돌고래급을 네. 먼저 했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백기가 있었죠. 네. 그 다음은 대우중공업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네. 209급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14급 네. 장보고 2 네. 이걸 현대중공업이 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어. HDS 1500이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장보고 2의 성능 개량이에요. 사이즈가 딱. 그러네요.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이 해본 잠수함을 네. 과거에 우리가 인도네시아 209급 그렇죠. 네. 그 손봐서 팔았던 네, 네. 것처럼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원일급 사이즈인 것 같아요. 장보고 2에 해당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라인업을 3개를 갖고 있는 거죠. 장쓰리,
장투, 장원까지 네. 세 개를 갖고 있는데 한 천여 톤급, 1,500톤급, 네. 그다음에 3,000톤급까지 그렇죠. 네. 해외 고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셋 중에 예산에 맞는 거 사면 돼요. 네. 어. 카탈로그가 많아진 거죠. 네. 네. 많아졌죠. 이런 나라도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크기의 네. 잠수함, 그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고. 그렇죠. 실제로 네. 그치, 그치. 대북 임무에 사용되는 네. 잠수정이 또 따로 있고. 이름을 말할 수 없는. 말할 네. 수 없는. 하여튼 사실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 이 잠수함은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1,500톤급이면 네. 지금 장보고스처럼 예를 들어서 뭐 SLBM을 탑재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아요. 수직 발사가 네, 없고. 그런 건 네. 없을 것 같고 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우리가 흔히 잠수함의 아주 기본 임무죠. 헌터 킬러. 네. 이제 적 함정을 쫓아다니고 뭐 이런 네. 거. 그다음에 보통 이제 이 재래식 잠수함들은 사실 초계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그러니까 아주 붐비는 해역이 있으면 매복. 그 들어가는 데 네. 있잖아요. 그런 데 딱 숨어 있어요. 짱 박혀 있는. 네, 숨어 있다가 네. 탁 튀어 올라와서 이제 공격을 하거나 사냥하는,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그럼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좀 빠른가요? 그것보다는 그렇진 않아요. 빠르지는 않은데 어. 그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규모에 맞게 맞아요. 살 네.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너무 커도 사실 네. 운영 유지비 많이 들어가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네. 다만 HDS 150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AIP 네. 공기 불유 추진 장치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뺐다 그러더라고요. 일부러인가요? 네, 대신에 배터리를 리튬이온 배터리를 음. 집어넣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망 시간이 꽤 더 길어질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런 리튬이온 거예요? 배터리 덕분에 이제 올해는 가는 거죠. 올해는 가고 네. 그리고 이 나라들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주변국도 강하고 네, 북한이 워낙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친놈들이 센 많아. 무기들을 네. 사야 되는데 네. 남미는 솔직히 그럴 일은 없잖아요. 네. 때 되면 부상해서 또 충전하면 되고 주변에 해군력이 별로 다 고만고만하니까 이제 페루가 지형이 칠레만큼은 아니지만 네. 해안선이 되게 길어요. 네. 그래서 적성 지역이 아닌 곳에 올라가서 충전하고 내려가면 네.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작전 요구도를 생각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HDS 1500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국가들의 요구도를 좀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수출에 맞춘 요구도를 많이 반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틈새 시장처럼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크기와 또 기능들을 탑재한 잠수함을 이제 개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이후에 중남미 다른 국가들도 페루 모델을 좀 함께 따라가줄 가능성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작가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네. 남미에 209급 잠수함 쓴 나라들이 많아요. 많아요. 네. 독일도 지금 계속 209를 성능 개량해서 만들긴 하거든요. 네. 근데 써본 나라들은 음. 같은 거 또 타고 싶지 않지. 네. 이게 약간 다른 예지만 우리 왜 공군에서 네. 수송기 사업 했을 때 C390이 됐잖아요. 네, 네. 브라질계. 맞아요. 제가 봤을 땐 그 이유가 아우 이제 C130은 좀 지겹다. 우리 좀 제트 엔진 타보자. 네, 그러니까 네. 좀 새로운 모델을 어. 타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보통 군인들 다 있거든요. 무슨 자동차 바꾸듯이. 맞아요. 네. 저도 생각났어요. 저는 운전하지 않지만 네. 차종을 계속 업그레이드는 바꾸고 싶어 네,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알게 모르게 네, 네. 네. 영향을 줘요. 그렇구나. 안 주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따져보면 209 이제 쓰고 있는데 저 대체해야 되는데 또 독일산사 하면 이제 약간 또 글쩍거리는 거지. 뭐 좀 비슷한데 다른 거 없을까? 근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네? 배터리는 더 좋네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가격도 싸.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무장 같은 것들도 우리나라가 시리즈. 사실 이제 어뢰도 잘 만든 네, 나라 네. 중에 하나니까. 이제 저 궁금한 게 네. 페루 모델에는 그 잠대 함 미사일 같은 게 들어갈까요? 하푼 같은 게? 가능할 것 같아요. HDS 1500. 그 사실 209급에서도 하프는 그렇죠. 쏘니까 네, 네.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다만 어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네, 네. 우리 해군이 왜 MH60 도입했잖아요. 네, 네. 그 거기 쓰는 이제 마크 48 어뢰가 네, 네. 지금 요새 생산이 좀 어려워요. 왜요? 그 코로나19 때문에 네. 그 어뢰에 들어가는 핵심 구성품 만드는 업체들이 막 문 닫은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기술자도 떠나고. 네,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에 이제 청상어를 네, 네. 청상어 체계 통합하자. 네, 네.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 해군에 쓰는 MH60R은 청상어를 달 것 같아요. 상어 시리즈를. 네. 네. 근데 우리 지금 HS 1500 같은 경우에 페루 해군이 무장은 옵션이니까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원하는 대로. 뭐 이탈리아 거 달아주세요, 그럼 이탈리아 거 달아줘야 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하나 또 쓱 내밀 수 있죠. 아,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 범상어 있는데 네, 네. 범상치 않아. 범상치 않아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이 현대중공업이 좀 더 이제 다른 프랑스나 독일산 잠수함을 제칠 수 있는 핵심 전략 같은 거는 좀 있어요?
일단 최근에 잘 보시면 1,500톤급 잠수함 보시기 힘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 수유는 사실 없는 건 아닌데 네. 약간 지금 대형화돼 가지고 그렇죠. 2,000톤급 잠수함 위주로 우리도 이상으로 네. 많이 가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이런 중소국가들은 사실 너무 커도 부담스럽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선택할 폭이 넓어진 거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배터리 강국이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좀 맞지. 염두가 되지 않았을까. 무장도 여러 옵션인데 예를 들어 한국산 무기 사면 한국산 무기를 사는 게 아무래도 적응성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옵션이 많아지는데 거래도 뭐 편할 거고 뭐 그런 것도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MOA를 체결을 했고 이제 잠수함 인도는 2030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진 후에 앞으로 이제 후속적인 수출이라든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또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를 위한 또 긍정적인 효과들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일단 그 남미 시장만 포커스를 맞춰 생각해 보면 네. 페루와 군함 관련된 사업들 여러 가지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페루를 거점으로 뭐를 해볼 게 많아졌다. 중남미 대리점. 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중남미 총판이네. 현지 업체를 하나 네, 우리가 네, 네. 한다고 끼고, 하시면 네.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HDS 1,500이 잘 남미 시장에 많이 팔린다. 네. 그럼 현지에서 페루에서 조립해가지고 생산해가지고 네네. 납품할 수도 있고 고장 나면 여기 와서 수리도 네. 받으시고 태평양 안 건너도 되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 강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 서거 사면은 한번 유럽까지 가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없어지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강점이고 다만 이게 검증이 안 된 물건이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을 이 핸디캡을 과연 HD 현대중공업이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가 중남미 국가 중에 잠수함을 쓰는 나라는 다 209급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209급이 1,000톤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페루 시마 조선소에서 만들려고 하는 HDS 1,500보다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는 차를 새로 살 때 약간 배기량 큰데 네. 너무 경제적으로 이제 무리가 안 되는. 네. 그리고 성능은 훨씬 더 좋아지는 연비랑 배기량 좀 빵빵해지는 약간 이런 것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이나 자동차 할 때 기변한다고 하잖아요. 네. 했는데 나쁘지 않는. 네. 네, 이런 것도 있어서 전 굉장히 중요한 모델. 얘기한 대로 한국까지 안 가도 되는 뭐 이런 것도 되게 크다고 봐요. 네. 잠수함은 미리 뭐 시연 같은 거 이런 건 안 해요? KF-21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요즘 워낙 디지털 트윈이 대세라 사실은 이게 KF-21도 개발 속도 빨랐던 게 가상 공간에서 그 컴퓨터로 다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그게 워낙 대세라 네. 설계만으로도 얘가 어느 정도 나오는구나. 퍼포먼스 나오는구나. 네. 그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할 때 실제로 주행하는 거와 네네. 그죠. 그 네. 시뮬레이터로 아. 운전 시험 보는 것도 있잖아요. 네. 약간 요런 차이점. 그쵸. 네.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과 페루가 정말 수많은 관계자들 앞에서 잠수함 공동 개발에 대한 협력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고 이 HDS 1,500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장점을 통해서 또 중남미 시장을 파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밀리터리 팟캐스트 빌떡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